호구 탈출. 왜 착한 당신은 매번 이용당하는가? 오늘도 남 좋은 일만 하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지친 마음으로 이 공간을 찾아주신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아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주제를 다뤄보려 해요. 바로 호구 탈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오랫동안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왔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이에요. 특히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생활을 해온 우리 중년들에게는 그것이 곧 인격의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베푼 선의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고 나는 어느새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흔히 말하는 호구가 된 기분,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호구가 되는 이유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혹은 정이 많아서라고들 말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호구 탈출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능의 문제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계산할 줄 아는 관계적 지능, 그리고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를 의미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설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겠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현실 부정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곧 관계의 단절로 오해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혹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거절 한 번 했다고 쉽게 떠날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서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관계란 걸 깨달으세요. 진정한 지혜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보호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줄까요? 내가 나의 경계선을 헐겁게 만들어 두고는 남이 그 선을 넘었다고 원망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그토록 단호해지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더 이상 값싼 동정심이나 타인의 이기심에 낭비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던 그 낡은 친절의 굴레를 벗어던질 준비가 되셨나요? 현명하게 거절할 줄 알고 전략적으로 나를 지키는 법, 그 첫걸음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결정적 신호들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무의식 중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거절할 때 말이 너무 길다는 점이에요. 못한다고 말하면 그만인데 왜 못하는지 온갖 집안 사정과 스케줄을 구구절절 설명하곤 하죠.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긴 설명은 오히려 조금만 더 설득하면 넘어오겠구나라는 빈틈으로 보일 뿐입니다. 지능적인 사람은 짧고 명확하게 거절할 줄 알아요. 이유가 길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을 만만한 상대로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신호는 미안하다, 괜찮아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습관입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먼저 사과부터 꺼내는 분들이 많아요.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와도 누군가 내 발을 밟아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식이죠. 이런 과도한 저자세는 타인에게 이 사람은 막 대해도 반격하지 않겠구나 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친절은 의무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어야 해요. 무조건적인 사과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떠안는 과잉 책임감입니다. 상대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전전긍긍하시나요? 모임에서 침묵이 흐르면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우려 애를 쓰지는 않으시고요. 하지만 타인의 감정은 엄연히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는 순간 당신은 영락없는 호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번째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을 자주 하는 태도예요. 갈등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허허 웃으며 넘기곤 하죠. 모든 경조사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내 경조사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도 속으로만 삼키지는 않으셨나요?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시작한 양보가 결국 무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 사람 본성은 착할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라며 이용당하는 현실을 애써 부정하죠.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내 마음속 경고음을 무시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타인의 이기심에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선이 어디인지 알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사냥꾼이 덫을 놓듯 치밀한 전략으로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생깁니다. 특히 마음 약한 우리 중년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무기는 바로 죄책감 자극하기입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내 사정을 알겠니? 너마저 거절하면 나는 정말 끝이야 같은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말 속에는 당신이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큰 부담감을 안겨주죠. 당신의 선한 도덕심을 볼모로 잡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아주 비겁한 수법이죠. 현명한 사람은 이런 감정적 갈취를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압니다. 상대의 곤란한 상황은 그 사람의 선택 결과이지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해요. 두 번째 전략은 부채의식 심어주기예요. 그들은 평소에 아주 사소하고 생색내기 좋은 호의를 베풀어둡니다. 갑자기 작은 선물을 주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칭찬을 늘어놓기도 하죠. 그러고는 나중에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부탁을 불쑥 던집니다. 당신은 예전에 받은 게 있다는 생각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세상에 대가 없는 친절은 드물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사소한 호의 뒤에는 당신의 더 큰 희생을 바라는 의도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심리적 조종이에요. 당신이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면 오히려 당신을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날카로워졌어?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라며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반복해서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싶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는 그들의 고도의 전략일 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정이나 의리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중년에게 친구나 동료는 참 소중한 존재죠. 그들은 이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가 남이냐, 좋은데 좋은 거지라며 개인의 경계선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아요. 당신만의 희생과 이해를 바라는 관계는 이미 인연의 한계가 도달한 겁니다.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내가 더 잘해주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하겠지라는 희망을 품기도 해요. 하지만 슬프게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심은 그저 더 이용하기 좋은 약점으로 보일 뿐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그들의 전략적인 수법에 사냥감이 되지 마십시오. 거절할 때는 말을 짧게 하고 미안해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자주 하지 말고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떠안지 말며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을 자주 하지 말고 자신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이제 그들의 전략적인 수법을 알아채는 당신은 호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쳐놓은 그물을 과감히 찢고 나올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집은 어떻게 되겠어라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빌려준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당신이 대신 짊어진 짐이 그 집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희생은 그들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 메워준다는 나쁜 습성만 키워줄 뿐이에요. 이제는 당신의 노후를 위해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을 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알면서도 당해주던 예전의 나를 떠나보낼 시간입니다. 호구 탈출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태도에 있어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확실히 지키는 실전 기술 몇 가지를 나누어 볼게요.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실 기술은 3초의 침묵입니다.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곧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저 3초간 가만히 상대의 눈을 응시하며 침묵해 보는 겁니다. 이 짧은 정적만으로도 상대는 본능적으로 내 요구가 무례했나라는 점을 감지하게 돼요. 당황해서 서둘러 수락하던 습관을 버리고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두 번째는 거절의 문장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어. 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중년분들은 상대가 무안할까봐 집에 일이 있어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라며 이유를 길게 설명하시곤 하죠. 하지만 이유를 대는 순간 상대는 그 이유를 해결해 주겠다며 당신을 다시 설득하려 들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절은 당신의 결정이 확고하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해보는 연습입니다. 남의 뒤처리나 거절 못한 부탁을 들어주느라 낭비한 그 시간. 만약 그 시간에 당신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용당하는 분들은 자신의 자원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능적인 사람은 자신의 기회비용을 합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당신의 금쪽 같은 노후 자산을 낭비하지 마세요. 또한 관계의 다이어트를 과감하게 시행하셔야 합니다.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썼던 에너지를 끊어내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죠.
무례한 사람에게는 철저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집중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담백하게 표현하는 법도 익히셔야 해요. 화를 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 말은 조금 기분이 상하네. 그 부탁은 나에게 많이 부담이 돼 라고 내 경계선을 알려주는 거죠. 선을 넘는 사람들은 의외로 강한 저항을 만나면 쉽게 물러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 한 번만 명확히 보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힐로서는 즐거움을 배우셔야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아요.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잘 지낼 때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게 되고 비로소 대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은 단단히 먹었지만 막상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손을 확실히 긋는 마법의 거절 문장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입니다. 가장 난감한 상황이죠. 이때는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미안해. 내가 우리 집안의 규칙으로 지인과는 절대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어. 너와의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니 이해해 주길 바래.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해도 내 원칙이라 어쩔 수 없네라고 짧게 반복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자녀나 집안일로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입니다. 너는 시간 많잖아. 이번 주말에 산악회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을까? 가정 문제나 개인적인 일정에 대해 친구에게 불쑥 부탁하는 것도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일정을 알아보지 않고 막무가내 부탁 먼저 하는 무례함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를 믿고 부탁해줘서 고맙지만 그날은 이미 선약이 있어서 미안하네라고.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상대가 야박하다고 하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돌봐야 할 나이잖아라며 웃으며 넘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모임이나 대화 중에 은근히 나를 무시할 때입니다. 농담을 빙자해 상처를 주는 친구에게는 정색하며 화를 내기보다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방금 그 말은 듣기에 조금 불편하네. 우리 사이에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어. 화를 내지 않고 내 감정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멈칫하게 됩니다. 농담인데 왜 그래? 라고 하면 그런데 나는 그 농담이 전혀 즐겁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한마디 더 덧붙여 주세요. 네 번째, 거절한 뒤에도 계속 설득하려 드는 사람에게는 이 문장이 튜토리얼입니다.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우리 다른 즐거운 이야기 하자. 논쟁의 여지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내 결정에 대해 타인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거절은 나쁜 짓이 아니라 상대와 나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겠지만 한두 번만 성공해보면 놀라운 해방감을 느끼실 거예요. 당신의 친절은 소중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귀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호구 탈출의 종착역은 결국 타인이 아닌 나를 향한 깊은 존중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인정에 목매며 나를 깎아내렸던 삶을 이제는 멈추어야 해요. 지능적인 중년은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함으로써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기운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나이에 가져야 할 진짜 품격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껏 당신을 이용해왔던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에 당황할지도 몰라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냐며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타인의 기대를 저버릴 줄 아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 이막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이용당했던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넓고 따뜻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한 온기를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데우는데 먼저 사용해보세요. 내가 먼저 충분히 채워진 뒤에 흘러넘치는 선이라야 나도 상처받지 않고 상대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배품이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인생이라는 정원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 잡초를 뽑아내는 성실한 관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지능적으로 선을 긋고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 법을 익히셨다면 이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얼굴에는 비굴한 미소 대신 단단한 평온함이 깃들게 될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오직 당신을 빛내는 곳에만 쓰이기를 마리 숨결 H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맑게 채워줄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